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진행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관제 일반은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제가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청와대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론 무인기 수송 쪽에 상당 부분을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과 전략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2020년 오늘 우리는 현재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시고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국내 도시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면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즉 드론에 대한 인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활용성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해서 물류 배송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드론이 다양한 분야 외에 융합을 통해서 향후 전망되고 기대되는 현실에 맞춰서 국내 도시에 드론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방법에 들어가서는 드론의 활용이 국제적으로 확장되면서 국내에는 도시의 드론의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드론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체계에 도입하기에 다루어야 될 법과 제도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다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드론의 기본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그리고 선행 연구 등을 조사 분석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드론 동향 및 활용 사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드론을 이용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택배 그리고 구글의 페이스북 등 민간 주도용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군사용과 공공목적으로 드론 분야를 산업의 축으로 꾸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비전 2020 하에 민간 영역에서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와 진흥 정책을 진행했고요. 유럽 항공안전국은 위험 카테고리에 따라서 세 개의 드론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별로 차별화된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DJI는 그동안의 레저, 오락 분야를 비롯해서 공공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드론의 강국으로 지금 등극되고 있고요. 국내는 군사 물류 및 배송, 정보통신, 재예방 및 수색, 농업, 교통 상황, 도시 치안, 민력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고 향후 드론의 활용 가능한 분야가 더욱더 다양하게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드론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드론의 사용에 관한 제약 그리고 법 체계에 대한 정비와 안전한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로 세부적인 규제 설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미 2020년 5월 1일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 활용 및 운영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미국은 아마존이 그 자체 개발을 해서요, 옥토콥터를 활용해 가지고 아마존의 플라이메어를 실행하고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15km 안에 2.3km 정도의 제품을 30분 안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DHL은 파셀콥터를 이용해서 30분 거리의 배송 시간을 8분으로 단축하고 2.2km 이하의 제품을 배송하고요. 일본은 라쿠렌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도심 보관 창고까지 15분에 이동하는 그런 실질적인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J 스카이도어가 3kg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최장 70분 동안 비행 반경 20km 정도를 운송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나라에서 물류 배송에 대한 드론을 활용한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사각지대를 벗어난 배송이 가능하고요. 낙하산을 이용해서 물건을 낙하하는 등 배송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의 혁신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성능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K-드론은 많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이 드론 활용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장기 비행 승인 제도를 도입 중에 있고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요. 세계 최초 드론 전용 이동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드론 하이웨이 그리고 교통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LGU 플러스 KT, 한화, SKT 이런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한 UTM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시험 운영 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도입하고 이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나 또는 구역 설정 등을 통해서 드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증과 실증, 도시들의 운영 사항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